뭐 어쨌든 저기 한국 사회 아까 유교 얘기를 했는데 유교 사회이면서 무속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무속 그래서 사회. 네, 그래서 계란으로 삶은 계란으로 비유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첨단 장비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올 때 지하철 타고 왔고 노트북을 좀 쓰고 있고 그런데 뭐 지금도 역시 스마트폰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이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넷북이나 이런 걸로 대변되는 최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미래를 선점해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올해 프로야구에서 예, 그 기계로 볼 판정을 하잖아요. 그죠? 예, ABS 시스템 도입을 했잖아요. 아, 그죠? 미국은 아직 그 도입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는 그리고 다른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인 내는 것이 아니라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사인 내는 것도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히려 미국이 우리 한국 결과를 주시해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잘 되면 우리 KBO가 잘 되면 매직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문물과 시스템은 최첨단입니다. 정말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건 계란으로 치면 껍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라는 껍질이 있고 근데 좀만 들어가 보면 신자가 있잖아요. 신자는 바로 뭐냐면 유교입니다. 좀 들어가면 노론자가 있는 노론자는 무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표층은 유교고 심층은 무속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식과 시스템은 현대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인간관계 도덕은 유교로 대변되는 중세인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면의 정서와 의식은 무속으로 대변되는 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 사회, 한국 사회는 그래서 무속으로 대변되는 고대의 정서와 의식 그리고 유교로 대변되는 중세의 인간관계와 윤리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저런 스마트폰과 어플 그리고 갖가지 그런 장비로 대변되는 분명히 이게 뭐 기술 같은 예, 표면적인 것들. 예, 현대 이렇게 고대와 중세 현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뚜렷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정서와 의식은 네, 무속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속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사회 현상이라든가 집단적인 선호와 정치 의식들, 정치 현상들이 제대로 독해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 그래서 무속을 알아야 한국 사회를 알 수 있다. 한국 정치도 읽을 수가 있다. 약간 그 누구죠? 일본 사람 중에 오구라 기조인가요? 그때 예,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단가. 네, 그분은 유교로 한국 사회를 한 칼에 배운 거라면 예, 저는 예, 무속으로 한국 사회 한 칼에 좀 배워보겠다 이런 그 욕심을 가지 욕심 야심으로. 그럼 아까 지금 작가님 뭐 처음에 유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뭐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게 매우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작가님 말씀하신 한국 사회 코어에는 무속이 있다. 예. 이 주장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대체적으로 아 저런 뭐 참신한 주장이다. 그리고 동감 가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막연할 것 같아요. 저게 예. 무슨 말일까? 과연 저 사람이 저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할까?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떤 예시를 딱 대주면 아 그렇지 저거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그 무속의 코어로서 그 한국 사회에 있는 무속 정신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속은 기본적으로 한 아니면 그리고 원 그리고 이 원을 푸는 해원 이 양자의 구도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 사회에 불행한 일이 왜 생기느냐? 어떤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이 있기 때문에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가 진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과 원은 비정상의 상황이고 한과 원이 해소되는 예, 그 해원은 정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권력이 많이 가냐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원혼을 대변하고 원혼의 그런 구술을 할 적임자인가 그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무속이라는 게 핵심이 한풀이에요. 그러면 네, 한이 있고 한을 풀어야 된다. 그 망자의 한을 원을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자 박근혜는 박정희의 망령 누구죠? 문재인은 노무현의 망령 이 사람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만들겠다 이런 걸 제시하고 네, 그것들이 그냥 강론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 어쨌든 억울하게 뭐 총탄에 가신 네, 박정희 부부를 예, 그 사람을 대변하고 대신할 박근혜 그리고 어쨌든
뭐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뭐 누구 노무현의 한풀이를 대신할 무당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그래서 문재인이 내세우는 미래가치 박근혜가 내세우는 미래가치나 국가 비전이 아니라 박근혜가 대변하는 망자 박정희와 유경수 문재인이 대변하는 망자 노무현 뒤에 있는 망자들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굳건하게 뭐 응원을 하고 뭐 표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 때 그 희생자분들 대체 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보상을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다친 군경보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이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라일 하다 죽은 사람과 수학여행 하다 죽은 사람, 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의 그런 것들 저는 나라일 하다 국가 차원의 배상은 분명히 민간이건 모르겠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은 죽어도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들 나라에서 죽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세월호 그분들이 훨씬 많이 받아갔다. 이게 왜 그럴까? 나라일하다 죽은 거냐 아니냐 그 기준은 중요한 게 아십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더 원혼이 될 가능성이 높냐? 세월호 사건이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무속 사회라는 가장 큰 단면은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라는 정치 무당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최다 국회의원 보유 정당에서 수장이 되고 있다. 이것만으로 전 김어준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저 무당이 지배하는 사회다. 무당이 지배하는 사회. 근데 사실 좀 기괴해요. 그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 방송인 한 명 앞에 그냥 다 대가리를 숙이면서 또 거기 눈도장을 꼭 찍어야 되잖아요. 뭐 조국이든 뭐든 유시민이든 가가지고 뭐 눈도장 찍고 굽실굽실거리면서 우리가 총수님 이러면서 그게 이게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기괴한데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조회수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요. 매일같이 뭐 예전에 지금은 그 방송이 끊었지만 뉴스공장 같은 데서 매일같이 막 무당의 공수를 매일같이 들으면서 출퇴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당의 그러니까 그 공수라고요? 무당이 그 빙의된 상태에서 내뱉는 말들을 메시지를 공수라고 하는데 그걸 공수라고요? 구속적으로? 그 공수를 매일같이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도 강준만 씨가 정치무당 김어준 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봤습니다만 김어준이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건 봐도 저는 한국 사회가 무속 사회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안이 터지면 커다란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Y가 아니라 who를 묻습니다. 죽일 놈을 찾아요. 자,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 죽었을 때 왜 사건이 그런 일이 터졌는지를 원인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 보는 데서 그 이대 목동병원 그 교수를 수갑쳐서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그 사람들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또 소아과 지원 그 급감을 해버렸고요. 그 의사 뭐 레지던트들 보고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불행한 사건 사고는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못돼 먹은 그 악랄한 악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었고 그 원인들이 우연히 겹치다 보면 정말 나쁜 짓 한 놈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인간 사회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일 놈을 찾아서 푸닥거리하고 조리돌림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들을 who를 묻는 것이 아니라 why를 물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원인들이 뭐가 있었고 그 원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기능을 했느냐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골 같은 데서 아주 애들 못 살 때 뭐 닭이나 개 잡아서 푸닥거리를 했어요. 뭐 악기가 악령이 씌어서 그런 거니까 저기 닭이나 그 개를 희생시켜서 푸닥거리 하면 저 악령이 어떻게 되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푸닥거리인 건데 이런 푸닥거리 조리돌림의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터졌으면 원인들을 분석해 볼 생각 안 하고 빨리 책임자를 잡아서 징역 살게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자, 근데 같은 사고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죽일 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냉정하고 정말로 차분하게 원인들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저 그래서 정말 그거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챌린저 사건 가지고 다큐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당시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사람들이 담담하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챌린저가 그 우주선 폭파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하죠. 네. 미국인들한테도 많이 트라우마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미국이 정말 망신당했다고 당시 그 비행기 그 쏘아 그 올렸어 로켓 쏘아 올릴 때 전국 전 세계로 생중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그때 무슨 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한테 굉장한 맞아요. 그 당시에 그 탑승한 사람들 중에서 그 우주만이 탑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교사 여기서 탑승했었죠. 아 그런가요? 예. 전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저기 뭐 영어 잘하시고 미국 종종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미국 친구한테 그 사건 물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말들을 아실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9.11 우리 시대의 9.11 같은 버전의 그 예전 사람들의 사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 벌어졌을 때 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정말 이런 충격이 있었고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근데 당시에 그 챌린저 그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 중에서 아무도 감옥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징역 산 사람이 없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그게 사실 9.11 때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9.11 이후에 그 징역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월호 사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징역 보냈고 또 얼마 전에 또 용산구 그 뭐죠 그 이태원. 헬로윈 참사 가지고 또 뭐 용산구청장한테 검찰이 7년인가 뭐 굉장히 긴 그 구형을 했다면서요. 아, 용산구청장이 그 사람 다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까? 아니, 정말 사고를 떠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부주의한 거 그리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멍청한 거 가지고도 사람이 징역을 하려 되는 건가? 그리고 당시에 세월호 사건만 해도 해경이나 이런 해양 그 공무원들이 어버버하고 좀 무능한 걸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정말 나쁜 마음 먹어서 뭔가 해코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과연 우리가 해상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똑같은 동일한 사고가 안 생기게끔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이건 직접 들은 말입니다. 2000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2008년도에 아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를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00 가만있자 17년쯤인가 제가 2000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 끝나고 그 2000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푸닥거리 한다고 조리돌림할 죽일 놈을 찾고서 막 매질하고 욕하고 징역 보낸다고 해봤자 그런 풀에 그런 푸닥거리에 열중할수록 우리가 차분한 원인 분석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비극적이냐면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그 에러 이스 노멀. 이런저런 에러나 이런저런 나쁜 사고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야기하게끔 처벌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처벌을 안 해야 처벌을 멀리하려고 해야 그만큼 내가 그 관련자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서 원인들을 제가 명확히 분석할 수가 그래야 동일한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압축적으로 워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인과주의적 사고가 안 되고 응부주의적 사고만 되는 겁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죽일 놈부터 찾는 거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무속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푸닥거리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죽일 놈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 잡아서 푸닥거리고 닭 잡아서 푸닥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가 제발 무속에서 뿌리를 둔 응부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냉철하게 누구 흥분을 가라앉히고 관련자라고 하면 좋게요. 그래서 책임자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요. 예. 책임자라고 하지 말고 관련자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인과주의적 사고로 가야 한다. 근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속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못 고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정말 나쁜 것들인데 제대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의 뿌리에 어떤 근원이 있고 어떤 근본이 있느냐? 무속이 있다, 유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과 유교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무속의 그런 것들을 신들을 뭐 무슨 장군 대감심 신고하게 된 거 아니고 우리가 유교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사서오경의 말씀대로 뭐 삼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한국사를 제대로 분석해보고 특히 이런 현상에 드러나는 그런
그 문제들 중에서 어떤 이면이 있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